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배경과 시점이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의 대응까지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 18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화성 18형 발사한 게 지난 4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전략무기 5개 과제들을 쭉 발표했는데 북한이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예. 뭐냐면 지금 고체 연료 ICBM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발사했던 소위 말하는 KN-23, 24, 25 이 단거리 미사일들은 다 고체화돼 있어요. 예. 고체 연료의 장점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전 타격이나 요격을 피해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은 고체화되지 않았었거든요. 작년 11월에 화성 17형 발사할 때 달 주위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괴물 ICBM이라고 그랬는데 액체 연료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고체 연료 로켓 시험 발사 로켓 엔진 시험을 했고요.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화성 18형을 개발했고 그리고 2월 달에 그걸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첫 발사를 했죠. 근데 이번에 발사한 것은 지난 4월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화성 18형 발사 최대 정점 고도가 6,648km까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역대 가장 긴 시간 1시간 14분 51초를 비행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면 이게 지금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계략적으로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고도 곱하기 한 3 정도 하거든요. 예. 6,000이면 3을 곱하면 18,000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보는 것은 ICBM의 최대 사거리가 대략 한 15,000. 그러면 북한이 평양에서 발사하더라도 미국 본토 서부는 물리고 동부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이쪽을 다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사거리 측면에서는 전 지구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단순히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유럽 지역 안보도 다 하나의 그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방향만 틀면 미국에서 유럽도 타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각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아직까지는 한 번도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거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대기권 재진입이라든지 재진입 이후에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했는지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북한이 이번 발사 배경으로 워싱턴 선언을 콕 집어서 지목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27일에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 그것도 정주년인 70주년이 있어서 전승절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또 지난번에 그 위성 발사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위함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월 말에 북한이 정말 야심찬 정찰 위성 발사를 했지만 뭐 바로 실패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북한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원인을 확인하고 시험을 거쳐서 빨리 재발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재발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전승절 70주년, 사실 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북한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그 70주년을 앞두고 뭔가 김정은의 업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부각시켜야 되는데 총찰위성 재발사는 안 되고 그럼 뭘까? 결국
선택한 것이 바로 고체 ICBM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여정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최근에 10일, 11일 연이어서 국방성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이 미군의 정찰 비행을 시비 걸면서 예. 못 볼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위협을 했는데 결국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늘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국 자기들의 화성 18형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이 끊임없이 워싱턴 선언이 뭐니 그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예. 자기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도록 만들기 위한 김정은의 위대한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 전승절을 계기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충성 결속 그런 내부 정치적 의도도 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있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시험 발사를 현지 시찰을 하면서 미제와 남조선이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서 우리를 지칭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심지어 겹괄호까지 쓰면서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표현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엇갈린 표현을 쓴 의도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이 내부 매체에 공개하는 표현과 대외 매체에 공개하는 표현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김정은이 이야기한 이 표현은 아마 내부 매체까지 다 공개가 됐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매체를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예. 사실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의 전략이 바뀐 거 아니냐. 북한의 대남 태도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크게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다만 전술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 그런 정책,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북한에 대한 단호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만 역시 기본 방침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가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북한은 뭐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고 제발 우리 보고 대화하자는 말 하지 마라. 그런 요구를 해왔거든요. 예. 아마 그걸 못 받기 위한 표현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었고 최근 주목된 것은 뭐였냐면 우리 현 회장 방북 때 예.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남 관계를 뭐 민족 내부의 관계가 아니라 외국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이번까지 있었는데 예. 그것이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남조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를 북한 중심으로 통일하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내외용에 따라서 조금 혼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현지 지도를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보다 공개된 사진도 적은 데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건강 이상을 좀 가능을 추정할 수 있는 징후들이 포착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예, 사실 사진만 보고 뭐 건강 이상이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식은땀을 막 흘리고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젖어 있거든요. 예. 자, 저 자리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그 캔에 보면은 효능이라고 하는 영어로 뭐 에피것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예. 저게 좀 김정은을 위한 특별한 음료가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사진에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예. 다른 분이 포착을 했더라고요. 이 셔츠 안쪽에 패치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오. 안쪽에. 그래서 예. 뭔가 심장 부위나 이 가슴 부위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그다음에 이제 음료 캔에 보면 예. 보통 뭐 벌컥벌컥 마시는데 빨대가 꽂혀 있거든요. 예. 보통
좀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 빨대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 최근에 좀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생각 볼 수 있는 거는 주회가 안 나왔어요. 이런 자리 같으면 예. 신형 고체 ICBM을 성공하는 자리 같으면 계속 데리고 다니던 주회를 왜 안 데려왔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최근 보면 붙죠. 김정은이 김일성을 참배하는 자리에 대한 보도는 있었는데 사진은 공개가 안 됐다는 점. 오늘 나온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역시 뭔가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예. 사진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는데 그 테이블 위에 폴더블 폰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폴더블 폰이 저게 우리 삼성 폴더블 폰인지 아니면 중국산 화웨이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4개월 전인가는 폴더블 폰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폰을 썼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정은도 계속 세계의 변화 추세, 특히 이 휴대폰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저게 갔다면 아마 중국을 통해서 반입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역시 김정은은 첨단 무언가를 계속 경험하고자 하는 그의 이 관심이 예. 여기에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시점도 굉장히 공교롭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이 나토 회를 계기로 회담을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본부 캠프 스미스에서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트라이차드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썼다.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아마 김정은이 상당히 이것저것 재면서 날짜를 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함께 모여서 대북 억제 방안,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것도 아마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윤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이 됐어요. AP4라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나토의 안보 영역이 넓어지고 예. 미국이 추진하는 세계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나토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 시점에서 발사를 했을 경우 물론 그걸로 인해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안보리가 열려도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지 않을 걸로 계산할 거니까 예. 최대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이제 합의한 두 가지죠. 하나는 NCG 핵협의그룹입니다. 예. 핵협의그룹 첫 번째 회의가 18일 날 예정돼 있잖아요. 예. 아마 이게 지금 전승절을 앞두면 전승절이 앞으로 보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뒤에 해야 될 텐데 지금 미리 한 걸로 보면 예. 그러저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특히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정찰 비행을 10일 걸면서 책임은 전가하고 도발의 명분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련의 그런 계산이 시점의 선택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된 시점이었을 거다라는 해석이셨습니다. 자, 며칠 전에 주한 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SSBN이 우리나라에 곧 전개가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를 두고서 북한이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 전개를 전술핵 재배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미국의 전략자산 특히 이 SSBN은 볼리스틱 미사일, 다시 말하면 SLBM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이거든요. 예. 이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40년 만입니다. 특히 여기에 탑재된 SLBM 한 20기 정도 되는데 이 잠수함에는 핵탄두 80기 정도를 탑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 북한이 애써서 개발한 핵탄두 공개하면서
서울도 핵관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핵탄두가 탑재된 전략 핵 잠수함이 사실은 한반도에 안 와도 예. 이 미국 영해 내에서 발사해도 얼마든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수함이 40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핵 억제, 예. 다시 말하면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예. 이게 들어온다면 김정은이 애써서 개발한 이 미사일의 위력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술핵의 재배치는 미국이 반대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체해서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또는 정례적으로 예.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아마 전술핵의 재배치로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자, 지난 4월이었죠. 한미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핵 협의 그룹 출범에 합의를 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는 18일 서울에서 이 NCG 첫 회의가 열리는데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예, 이제 한미 핵 협의 그룹은 미국이 개별 국가, 미국이 맺고 있는 많은 동맹국들 중에 한 국가를 대상으로 확장 억제를 문서로 보장을 했고, 예. 그 중에 NCG 하면은 이제 나토의 NPG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NPG는 나토 국가들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예. 거기에 미국이 그 중에 한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NCG는 한국과 미국이 1대1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라면 앞으로는 제공하는 것을 한국과 협의해서 정보 공유, 기획, 실행, 그다음에 TTX 훈련까지 모두 다 한미가 협의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진 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서울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워싱턴에서 첫 회의 할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 합니다. 예. 그다음에 회의에 수석 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현지에서 NSC 이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이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를 통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방안들이 나올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첫 회의이기 때문에 예. 이 회의의 기능이라든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NCG 합의가 4월이었는데 첫 회의가 이제 3개월 후에 열리는 것인데 예. 자, 이 3개월 이후에 변화된 상황들 특히 북한이 이제 신형 화성 18형을 쏘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공유하면서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확장 억제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저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런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 한미 간에 또 할 수 있는 것들, 예. 한미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이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첫 회를 하면 그 협의 결과가 문서로 아마 발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성명이 될지 합의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옴으로써 북한에 대한 또 우리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제를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핵협의 그룹 회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문성모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